안녕하세요. 천명훈 경매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냐 하면요, 매각 시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말소기준 권리의 원칙인데요, 금전채권은 배당받고 소멸되는 지위에 있는데, 만약에 후순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요, 경락가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후순위 권리에 의해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받을 권리 이후의 권리는 원칙상 소멸시킨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의 원칙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보게 되면요,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저당권 이후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대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저당권이나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순위가 후순위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3항의 경우 외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등기대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대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중에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의 법적 조문입니다.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말소기준은요,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권리들을 시간별로 한번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하나 찾아서요,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지 되고, 말소 기준보다 늦으면 소멸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듯이 말소 기준보다 빠르지만 소멸되고 늦지만 인수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소 기준 권리는요, 근저당권, 저당권과 근저당권이죠. 가압류, 압류와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일, 집합건물에서 전체에 대해서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제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한번 이렇게 싹 나열해 봤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월부터 8월까지, 2월부터 6월까지 나열해 봤는데요. 이것을 제가 시간별로 이렇게 다 섞어버렸습니다. 시간 순으로. 1월부터 8월까지 나열이 되어 있죠. 시간 순으로. 이 중에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요, 4월에 저당권, 그 다음에 5월에 가압류, 6월에 담보가등기, 8월에 강제경매 기입등기인데요. 이 중에 제일 빠른 4월에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은 말소기준으로서 소멸이 되고, 소멸된 이후에 5월에 가압류, 6월에 담보가등기도 소멸되고요. 7월에 가처분, 8월에 강제경매 기입등기도 말소가 됩니다. 2월의 지상권과 3월의 가등기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말소기준인 4월의 저당권보다 순위가 빠르니까요. 제가 똑같은 권리에다가 1월에 갑의 전입신고, 7월에 을의 전입신고 한번 넣어서 똑같이 한번 시간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4월에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그리고 8월에 강제경매 기입등기 4개 중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제일 빠른 4월에 저당권이 되고,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이후에 가압류, 담보가등기, 가처분, 7월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기입등기는 말소가 되고 1월에 전입신고한 갑, 2월에 지상권,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여기서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면요. 첫 번째 2020년에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으로 말소가 되면 뒤에 있는 두 번째 근저당권 임의경매 신청한 거, 그 다음에 가압류, 서울시의 압류, 그 다음에 질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낙찰자는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경매 물건인데요. 여기서 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다 보면은 2021년도에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면서 뒤에 있는 근저당권들이 다 말소되고 임의경매 신청한 것도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말소 기준인 2021년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이 2020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임차인이라 그러면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송된 날짜와 근저당권이 순위를 가려서 배당을 받아가죠.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에 강제경매 기입등기입니다. 그런데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말소가 됐지만 이거보다 앞선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보니까 철탑 같아요. 그리고 기한은 전기 공작물이 존속할 때까지, 지료는 9,500만 원으로 일시불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지 된다. 철탑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상으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명훈 경매였습니다.